체험 삶의 사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체험 삶의 사연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도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발견한 한 장의 보험 증서가 온 가족을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뜨린 실화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결말은 여러분의 예상을 완전히 뒤집을 겁니다. 지금부터 부산에 사시는 김순옥님께서 직접 보내주신 생생한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체험 3위 사연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사는 김순옥이라고 합니다. 올해 70이 된 할머니인데 몇 달 전에 남편을 갑자기 잃고 나서 정말 충격적인 일을 겪었어요. 지금도 그 일을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눈물이 나는데 이 이야기를 꼭 누군가에게 들려주고 싶어서 사연을 보냅니다. 우리 남편 김철수는 정말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26에 결혼해서 39년을 함께 살았는데 한 번도 저를 의심하게 만든 적이 없을 정도로 가정적인 남편이었습니다. 작은 기계 부품 공장에서 기술자로 일하면서 우리 세 아이를 키웠고 퇴근하면 곧바로 집으로 와서 저녁 먹고 텔레비전 보다가 일찍 잠자리에 들 정도로 규칙적이었어요. 술도 거의 안 마시고 담배는 아예 안 피웠고 친구들과 어울려 나가는 것도 명절이나 회식 때 빼고는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 남편이 지난 봄에 갑자기 쓰러졌어요. 평소처럼 아침에 출근 준비를 하다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진 거예요. 급히 병원으로 실려갔지만 심근경색이 너무 심해서 사흘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전날 밤까지도 평소와 다름없이 저와 내일 뭘 해먹을지 얘기했는데 그게 마지막이 될 줄 꿈에도 몰랐어요. 3일장을 치르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정말 막막했습니다. 39년을 함께 산 사람이 갑자기 없어지니까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큰아들 민수와 둘째 민호, 막내딸 미영이가 번갈아 가며 저를 돌봐줬지만 그 빈자리는 아무도 채울 수가 없었어요.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서 아이들과 함께 아버지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는데 남편이 정말 소박하게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옷도 몇 벌 없었고 책상 서랍에는 낡은 통장 몇 개와 서류들만 있었거든요. 그런데 보험 증서들을 하나씩 꺼내서 확인하는데 이상한 게 발견됐어요. 생명보험, 상해보험, 화재보험은 다 우리 가족 이름으로 되어 있었는데 마지막에 나온 보험 증서 하나만 달랐어요. 20년 전에 가입한 보험이었는데 피보험자는 분명히 우리 남편 이름이 맞는데 보험금 수익자란에 정미영이라는 여자 이름이 적혀 있는 거예요. 저도 아이들도 정미영이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전혀 몰랐어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남편에게 제가 모르는 다른 여자가 있었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거든요. 큰아들 민수가 그 보험 증서를 들여다보더니 얼굴이 빨개지면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우리를 속이고 다른 여자와 그런 관계를 가졌다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둘째 민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년 동안 매달 보험료를 내면서까지 다른 여자에게 보험금을 남겨두었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면서 분노했어요. 저는 그 말들을 듣고 있으니까 정말 머리가 하얘지는 것 같았어요. 39년을 함께 살면서 믿어왔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기분이었거든요. 설마 우리 남편이 그런 일을 했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증거가 눈앞에 있으니까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막내딸 미영이만은 달랐어요. 미영이는 아버지가 그런 분이 아니라면서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오빠들이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라고 말리더라고요. 사실 저도 마음 한쪽으로는 우리 남편을 믿고 싶었어요. 그렇게 성실하고 가정적인 사람이 저를 배신했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20년 동안 몰래 다른 여자에게 보험금을 남겨두었다는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날 밤 전혀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계속 정미영이라는 이름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도대체 누구일까? 우리 남편과 어떤 관계일까? 언제부터 알고 지냈던 걸까? 혹시 아이도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큰아들 민수가 저한테 와서 아버지한테 실망했다고 하더라고요. 평생 존경했던 아버지가 이런 일을 하다니 믿을 수 없다면서 화를 냈어요. 둘째 민호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어머니, 현실을 받아들이셔야 해요. 아버지께서 바람을 피우셨던 것 같다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 상처받았어요. 아이들까지 아버지를 의심하니까 정말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막내딸 미영이는 계속 아버지를 믿었어요. 미영이가 정미영이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보자고 제안했습니다. 함부로 아버지를 의심하지 말고 진실을 찾아보자고 했어요. 미영이는 정말 꼼꼼한 아이예요. 아버지 책상을 다시 한번 뒤져보더니 오래된 편지들과 영수증들을 발견했습니다. 20년 전쯤에 쓰여진 것들이었는데 어떤 병원에서 온 편지들과 은행 송금 영수증들이었어요. 그 편지들을 자세히 보니까 소아암병동에서 치료받는 아이들을 후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정미영이라는 이름이 나왔어요. 12살짜리 소녀였는데 백혈병에 걸려서 치료받고 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미영이가 더 조사해보니까 우리 남편이 20년 전부터 그 아이를 몰래 후원하고 있었던 거예요. 매달 치료비를 보내주고 보험까지 들어서 만약에 자신이 먼저 죽게 되면 그 아이가 계속 치료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둔 거였습니다. 저희 가족은 전혀 몰랐어요. 우리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형편이었는데 남편이 자기 용돈을 아껴서 그 아이를 도왔던 거예요. 더 놀라운 건 그 아이가 작년에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이었어요. 20여렬까지 살았으니까 그나마 다행이었지만 결국병을 이기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우리 남편은 그 아이가 죽은 후에도 계속 보험료를 내고 있었어요. 그 아이 부모님이 너무 가난해서 장례 비용도 제대로 못 낸다는 걸 알고는 보험금이라도 드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미영이가 그 아이 집을 찾아가 보니까 정말 어려운 형편이었대요. 그 아이 어머니는 딸을 간병하느라 제대로 일도 못했고 아버지는 일용직으로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남편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분들은 우리 남편을 은인이라고 부르더라고요. 20년 동안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사람을 위해서 묵묵히 도움을 주었던 거예요. 그때서야 저는 우리 남편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자기 용돈도 제대로 안 쓰고 옷 한 벌 새로 사는 것도 아까워하던 남편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그렇게 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저한테는 한 번도 말하지 않았어요. 아마 우리 형편도 넉넉하지 않은데 걱정시키기 싫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아이 부모님을 만나 뵈었는데 우리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우리 남편이 그 아이에게 보낸 편지들도 보여주시더라고요. 아빠처럼 따뜻한 말들로 가득했어요. 힘들어하지 말고 꿈을 잃지 말라고, 치료 잘 받아서 건강해지면 하고 싶은 일들을 마음껏 해보라고 격려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제가 우리 남편한테서 한 번도 고지 못했던 따뜻한 면이었어요. 큰아들 민수와 둘째 민호도 그 이야기를 듣고는 아버지에게 미안하다고 했어요. 함부로 의심했다면서 정말 후회한다고 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39년을 함께 살면서도 남편의 그런 면을 몰랐다는 게 부끄러웠어요. 오히려 남편을 의심했던 제 자신이 너무 한심했습니다. 그 아이 부모님은 우리 남편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많이 우셨대요. 그리고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자기들이 받을 이유가 없다면서요. 하지만 우리는 남편의 뜻대로 그분들이 받으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우리 남편의 마지막 소원이니까요. 보험 증서 속 그 이름을 발견했을 때는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진실을 알고 나니까 우리 남편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자랑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묵묵히 남을 도왔던 거예요. 그런 남편과 결혼해서 살 수 있었다는 게 정말 자랑스럽고 감사해요. 지금 생각해보면 남편이 가끔 용돈이 부족하다고 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저는 뭐에 돈을 그렇게 쓰느냐고 타박했어요.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우는데 용돈이 왜 모자라느냐고요. 그런데 그 돈으로 아픈 아이를 도우고 있었던 거네요. 정말 죄송하고 미안해요. 그 아이 무덤에 우리 가족이 모두 함께 찾아갔어요. 남편이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던 아이에게 인사를 드리고 왔습니다. 남편도 그 아이와 하늘에서 만났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서로를 알아보고 반가워했을 거예요. 이제 저는 남편을 더욱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살아생전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몰랐던 게 안타깝지만 죽고 나서라도 알게 되어서 다행이에요. 남편 덕분에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깨달았어요. 남을 돕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이제 알겠어요. 그 아이 부모님과는 지금도 연락하고 지내요. 가끔 안부도 묻고 명절에는 서로 인사도 드려요. 우리 남편이 만들어준 인연이라고 생각해요. 그분들도 우리를 진짜 가족처럼 생각해 주세요. 아이들도 아버지를 더욱 존경하게 되었어요. 큰아들 민수는 아버지처럼 누군가를 도우며 살고 싶다고 해요. 둘째 민호도 자기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반성한다고 하고요. 막내딸 미영이는 처음부터 아버지를 믿었다면서 자랑스러워해요. 보험 증서 속 그 이름을 처음 봤을 때는 정말 충격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 이름을 볼 때마다 남편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져요. 정미영이라는 이름이 배신의 증거가 아니라 사랑의 증거였던 거죠. 여러분도 혹시 가족 중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성급하게 판단하지 마세요. 그 뒤에는 우리가 모르는 따뜻한 이유가 숨어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저처럼 진실을 알고 나서 후회하지 마시고 먼저 믿어보세요. 우리 남편은 말로는 사랑한다는 표현도 잘 안 하고 감정 표현에 서툰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행동으로는 정말 큰 사랑을 실천하고 있었던 거네요. 20년 동안 한 아이를 위해서 아버지 역할을 해줬으니까요. 지금 저는 남편이 그립기는 하지만 원망스럽지는 않아요. 오히려 그런 훌륭한 사람과 함께 살 수 있었다는 게 감사해요. 그리고 남편의 뜻을 이어받아서 저도 누군가를 도우며 살고 싶어요. 체험 3일 사연을 듣는 다른 어르신들도 가족을 믿는 마음을 잃지 마세요.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지만 그 안에는 분명 사랑이 숨어 있을 거예요. 제 경험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가 김순옥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이었습니다. 이 사연을 읽으면서 저도 몇 번이나 눈물이 났습니다. 처음에는 배신감과 분노로 시작된 이야기가 결국 감동과 사랑으로 끝나다니 정말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김철수 씨의 20년간의 묵묵한 사랑과 그 사랑을 뒤늦게 깨달은 가족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화려한 말이나 큰 제스처가 아니라 조용하고 꾸준한 실천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였어요. 순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고 먼저 믿어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뒤에는 우리가 모르는 아름다운 이유가 숨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보험 증서 속도 다른 이름, 그것은 배신의 증거가 아니라 숨겨진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김철수 씨의 따뜻한 마음이 하늘에서도 정미영 양과 함께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순옥님과 가족분들이 앞으로도 서로를 믿고 사랑하며 행복하게 지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체험 삶의 사연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김순옥님께 감사드리고 끝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가슴을 울릴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 사연에서 다시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